비건 북한 접촉이 관건이다. 김정은이 핵 보유국을 노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막느냐 이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선거법 4-3 이 쌈박질이 그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4+1이 아니라 4-3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법의 자중질환, 팝콘각 이거 한번 구경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좀 공들여서 제가 준비를 한 건데 청년들이 울부짖는 사회, 주부사체, 장발장, 문재인 정권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린다기님 안녕하세요. 네, 덧생님 오늘 덧생님이 1번이셨는데 오늘 굉장히 여러분한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문도깨비님도 안녕하신지요? 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께 이 비건이 이제 어저께 밤에 와가지고 그 숙소 근처에서 이 소주 마시면서 식사하는 게 이제 잡힌 영상이 있죠. 근데 비건이 오늘 온 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합니다. 첫째, 비건은 아마 판문점에서 북한 쪽하고 접촉을 하려는 걸 목적으로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건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날렸죠. 그래서 비건은 북한하고 만나서 너희들 24일날 성탄절에 그야말로 도발을 하면은 너희들 이제 끝이야. 아마 이런 최후 통첩을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다 구사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을 오늘 만나가지고 이제 문재인한테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겪었지 않습니까? 비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의 북한 대변인 노릇, 수석 대변인 노릇 할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쩝쩝 또 북한의 사정도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고 쩝쩝 뭐 이러다가 말 거고 이제 비건은 이렇게 보면서 아휴 언제 끝나나 이제 시간 보고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라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성탄 경기도 없죠. 연말에도 사람들 모여도 정말 6시에 밥 먹고 7시에 헤어진다고 그럽니다. 1시간 만에. 이 정도로 이제 쫙 가라앉아 있는 경기 걱정도 하고 또 국회에서는 자기네들 밥그릇 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러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야말로 한 15일 동안 보름 동안 한반도에서 안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목적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트럼프 입장 봐줘갖고 도발 그만뒀는데 완전히 나를 이용해 먹었어? 그러니까 이번에 ICBM 내가 쏘아 올려가지고 트럼프 좀 혼 좀 내주고 나 진짜 배째라 할 거야. 이게 이제 김정은의 속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제가 고생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롭게 포맷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 채널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 비건이 문희상처럼 이 팩스로 해결해라. 네, 옳은 말씀입니다. 자, 이 꼴통녀 문재인님께서 북한에서는 멍텅구리라고 이제 별명까지 뭐 소대가리 멍텅구리 진짜 아무리 문재인이 정말 우리가 보기 싫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기 이럴 때 없습니다. 네, 라파솔님 늦은 출첵입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레아고티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일단 7분이라는 시간을 이제 견딜 수 있는 거면은 일종의 북한의 그 미사일에 있어서 다단계에서 2단계 개발까지 왔다. 즉, 말하자면은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자꾸 한다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김정은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카드를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입장은 뭐냐. 트럼프는요,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이라든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2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즉,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는 마음을 접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하고 같이 얼레벌레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막 손잡고 뭐 스마트하다 뭐 이렇게 해갖고요. 지금 탄핵 문제도 걸려있고 미국의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요 깝깝하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요 ICBM이라는 것은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이 오는 거기 때문에, 즉 미국 본토에 대한 9/11에 버금가는 북한의 도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요, 트럼프란 사람을 지난번에 트럼프라는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뭐가 더 트럼프로선 이득이냐, 이렇게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킬링, 즉 서지컬 오퍼레이션을, 즉 부분 말하자면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또 김정은이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민들에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미국이 만약에 우리의 길에 대해서 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2019년 신년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아주 힘든 상황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각자 도생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각자 도생의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요 북한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말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상황을 넘어갈 것인가, 상당히 정말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병역의 의무를 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꼬라지를 보냐, 이런 상황. 안보에서 문재인이 그동안에 뭐라고 했느냐, 나 때문에 이렇게 평화라는 게 쫙 우리 사회에 용단처럼 카페트처럼 깔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웃기는 말씀, 뻥치시는 말씀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리버드님께서 9/11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미국은 9/11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될 일, 이 두 단계로서 걱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즉, 미국의 이 워싱턴 타임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통일교 쪽에서 하는 이 언론입니다. 근데 워싱턴 타임즈를 저도 가봤습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근데 상당히 뛰어난 언론인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통일교가 굉장히 머리를 써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즉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구사하기 위해서 아주 말하자면 고급스러운 전략을 사용하는 게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일단 워싱턴 타임즈는요, 미국의 워싱턴 정가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아주 뛰어난 언론인들을 고액의 연봉을 주고요, 고용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언론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에 통일교의 색채를 전혀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정부적이고 언제든지, 그 다음에 친한적입니다. 근데 워싱턴 타임즈에서요, 한 고위급 탈북자가 북한에서 30년 동안 일했던 전직 관리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의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느냐. 즉 이 편지의 사본을 워싱턴 타임즈가 입수해가지고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속고 있다. 즉 북한에 속고 있고 김정은의 이 말에 속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선을 딱 그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엘리트 측을 겨냥해서 내부로부터 이 젊고 위험한 독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심리전을 강화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요, 상당히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구나,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이 워싱턴 타임즈에서 북한에서 30년 이상 전직 관리였다, 이 사람의 이 트럼프에게 보낸 사본을 입수했다. 이거는 통일교는요, 북한에도 굉장히 거미줄처럼 네트워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문선명이 가가지고요, 김일성하고 사진도 찍고, 또 북한에 굉장히 많은 유한해산이, 합작해산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워싱턴 타임즈하고 통일교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은 그만큼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워싱턴 타임즈가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미국의 워싱턴의 조야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김정은이 뭐 재롱 떠는 거 이렇게 우쭈쭈 해줘가지고는 안 된다. 이 상황이 지나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아고트님께서요. 실시간 채팅창에 자주 댓글을 남기지 못하지만 항상 저를 응원하고 계시다고. 든든합니다. 자, 제이지 초님께서요. 말씀한 그분은 한국에 들어왔다가 불안정하여 미국으로 간 분으로 최고위직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서는 미국 이렇게 탈북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즉 문재인 정권한테 정보를 다 줘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북한에서 내 이 식솔들이라든가 내 친척들이 더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이분들이 즉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건이 지금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하고 요식행위를 하면서 판문점에서 북한 측하고 만약에 협상을 한다 이러면은 일단 우리가 후유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 북한도 마지막 협상 한 번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비건이 판문점에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미국으로 간다. 2박 3일을 마치고 그냥 간다. 북한하고 접촉하지 않고 그냥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즉 각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김정은이는 김정은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은요, 갖고 있는 그 무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미국에서 이렇게 보는 이 전문가들은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또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고 또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다. 참 상당히 어려운데 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 뭘 하겠어요? 자, 김정은이는 뭐 소대가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멍텅구리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김정은의 말입니다.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겪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으로서는요. 자,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대회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가 정말 총독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봐가지고 굉장히 친북적으로 기울어진 정권이다.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도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단을 이거 군사적인 해결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더 커지기 전에, 더 문제가 세지기 전에 미국은요 절대로 미국 본토에 대한 침략, 또 공습, 위협 이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우결밀당님 TV님께서 늘 노고가 많으시다. 다 노고가 많은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앞으로 이 운명의 12월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이 정말 트럼프가 장사꾼적인 해결로 보게 되면은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북한하고의 어떤 딜에서 이기게 되면은요, 이 한반도에는 굉장히 순간적인 위협도 올 수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미국의 힘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요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경만 하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 정부로서도 있을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를 말하자면 배반하고 방기한 겁니다. 이거는 국정농단이 아니라요. 이거는 아예 국가에 대한 배신, 국민에 대한 배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아마 문재인은 그거를 원할 겁니다.
즉 핵 보유국이라도 북한하고 그냥 잘 그 쿵짝쿵짝하면서 그냥 불안한 평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거보단 낫지 않느냐, 뭐 군사 행동보단 낫지 않느냐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건 만나서도 오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김윤기님께서 잘 나오신다고, 그리고 JH 추님께서도 큰일이 예상되니까 비상용품에 식수 준비도 해놨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정말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안보 침해가 걸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한반도에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요. 이웃나라 일본이 말하자면은 뭐 평화 침해에 걸렸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평화 헌법 아래서 이게 이제 아베나 그런 이제 우파 정치인들의 얘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는 안보 침해에 너무 오랫동안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꼴통령 문재인님께서요 다른 유튜브 방송도 버퍼링이 심했다.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유튜브 문제가 아닌가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 라파솔린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싸우는 것이 나은 듯.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자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